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2월 9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설날이 지나고 나서도 화물차 하시려는 분들이 좀 찾아오세요? 예, 요즘은 부쩍 늘었어요. 명절 지나자마자 소형차 위주로 면허권 사시는 분들이 좀 늘었거든요. 네. 예, 소형차 넘버 시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소형차는 1.5톤 이하를 소형차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시세는 소폭 상승이 예상돼요. 면허권이 바닥에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전기차 넘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시는데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은 팔 수 없고 사업이 종료되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넘버를 지금도 파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상으로 2,700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왜 딴소리 하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지자체에서 받은 넘버는 매매가 되지 않고 반납 우선이거든요. 사업이 종료되면은 지자체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전기차 넘버 팔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디젤이나 LPG차에 붙어있던 넘버를 사서 부착한 넘버만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이 넘버는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차량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800만 원. 출애라는 요즘 매물이 좀 나오는데 사시는 분들이 좀 없어요. 사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되고 덤프 오더는 3,600만 원에 거래됩니다. 네. 예. 대표님 개인 소형이 소폭 상승할 거라고 왜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좀 늘어요.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명절 세고 명절 세자마자 오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한 7, 8분 되는데 시중에 면허권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널리 있지를 않아요. 네. 면허권이 좀 딸리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뭐 퇴직자들 때문인가요? 예, 퇴직자들 영향도 아무래도 크죠. 화물차 소형 면허권은 다른 개인 택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면허권이 좀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형 쪽으로 좀 몰리시는 것 같아요. 네. 차는 중형이나 대형 같은 경우는 차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소형차는 그래도 좀 저렴하니까 소형차로 오시는 거죠. 네. 예. 대표님이 매매 상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 오래 한 기간 동안에 개인 중형이 개인 소형보다 싼 적이 있었어요? 개인 중형이 소형보다 싼 적이 없었죠. 항시 큰 금액을 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바닥을 쳐버린 거죠. 네. 그때는 개인 중형이 그러니까 개인 소형보다 항시 1,000만 원에서 500에서 1,000을 더 상승했었는데 이분이 유권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집회사 넘버를 뺏어 가지고 개인한테 준다 해 가지고 실현되지도 못할 말을 해 가지고 가격이 바닥 쳤는데 그분이 또 관두셨잖아. 네. 관두니까 희지부지 또 끝난 거죠. 그리고 남의 재산권을 뺏어갖고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개인 중형 번호판을 이렇게 쌀 때 임대 번호판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냥 구입하면 좋겠어요. 지금 개인 중형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에요. 네. 새로 새 차를 사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지금 임대 번호판을 쓰시던 분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내려오니까 개인 중형을 자기 본인 면허권을 사서 오는데 이분들이 지입 차량을 들어갔을 때 차 연식들이 좀 이제 오래된 거예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연식의 넘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넘버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죠. 네. 예. 또 구독자분들이 그 말이 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업용 화물 차량은 아무 번호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연식에 좌지우지 되는데 그 연식이란 걸 그 개념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처음에 살 때 2010년식을 샀다면 그 넘버가 계속 2010년식이 되는 게 아니고 차를 바꿔서 2024년, 25년이 되면 25년 넘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 차를 샀을 때는 아무 넘버나 3년 미만은 아무 넘버나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건데 넘버가 쉽게 말해서 2015년식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보다 남반은 더 오래돼야 되는 거죠. 2015년 5월이다 그러면 2015년 4월 밑에 거. 그러니까 2014년, 13년, 12년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올려붙이는 거예요. 네. 예, 예. 대표님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개인 중형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개인 소형이 살짝 오를 것 같아요. 많이는 오르지 않고 2,980 정도로 오를 것 같아요. 네. 예, 예. 참 출혈화가 많이 나오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경기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출혈화 남바 팔아달라고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이 몇 분 되시는데 살려고 전화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예, 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출혈화가 물건이 없어서 못 팔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지체되는 거죠. 예,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인상이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화물 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열심히 한 만큼 대가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한테 1년 전에 사가시는 분인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가락시장을 가가지고 가락시장에 가서 당구를 좀 많이 만드셨나 봐. 그런데 1톤 차를 사고 가셨는데 1톤 차가 너무 좁다는 얘기야. 네. 1톤 차도 농바디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인판 때 새 차를 출고해서 축 늘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가서 길이를 더 늘려가지고 큰 차에서 1톤 차를 운영하는데 적재함을 더 큰 걸 원해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더 큰 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씩이나 올리시길래 얼마나 물량이 많길래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할 정도로 일은 많는데 젊은 층들 요즘 해보지도 않고 일거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는 거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요. 네. 새벽에 일찍 나오면은 일거리가 널려 있는데 왜 일이 없냐 이거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은 제가 여기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분 말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을 대충 얼마 정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찍 끝낸다고 그래요.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린다고 그래요. 매출로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장님 부가세 신고한 거 그거 좀 나중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 좀 참조하게 그거 좀 오픈 시켜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 해드려요?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신 어르신 있잖아요. 이제 이분 새해가 지났으니까 나이도 한 살 더 드셨는데 이분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 일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치라 이거요. 왜 일이 없냐 이거요. 일은 본인이 만들어서 찾아다니서 해야 되는 거지 높은 금액의 집만 찾아다니고 수작업이라고 해서 안 가서 일이 없는 거지 이런 만큼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옛날 같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목표치는 이룰 수 있다고 이분도 그래요. 네네. 또 일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팔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 6개월 고비를 해서 6개월 못 채우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어요. 여기서 갖다 놓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매입은 해서 저희가 6개월 후에 팔기는 해도 그렇게 적응 못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적응 잘해서 일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네. 영업용 화물차도 이거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인 사업자고 그런데 이 근로자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이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남들 마냥 똑같이 이런다는 개념으로 해서는 좀 힘든 거죠. 네. 일을 너무 골라서 해도 일거리가 없는 거죠. 예. 네. 대표님, 제가 그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화물차가 어떠냐고 이거 주제로 한번 다뤄달래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표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화물차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히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나무 얘기만 듣고 접근을 하게 되면 거의 실패를 해요. 얼만큼 열심히 할 건가에 대해서 본인 노력을 자세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을 해요.
저희가 오시는 손님 중에서 본인은 자신이 없어도 못 온다고 하는 분, 저희가 1대1로 매치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금액치를 설정해서 오시면 이분들은 힘든 거죠. 지금 화물에서 큰 금액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현실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본인 노동력을 제공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분은 1톤 차로 하면 얼마를 벌지도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1톤 카고를 빼가지고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방송하게 되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제가 참 이런 금액 물어볼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일 좀 한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300 이상은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순수익으로 300 이상 올리시는 분들 많다고요. 네. 지금 일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일 없는 조건에도 똑같은데, 어떤 분은 일정 금액의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일이 없다고 차를 세워놓고 오신 분도 많지만은 얼마만큼 본인이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건 수익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일 안 하면 당연히 수익은 없는 거고, 본인이 일을 찾아다니서 하게 되면은 수익은 좀 나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대요. 그러면 일반 회사원이 화물차 창업하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그게 본인이 얼만큼 일을 해야겠다는 절실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직장 생활하다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냐, 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일자리까지 책임질 테니까 오셔가지고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사장님 사신 금액 내가 그대로 매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는데, 이분도 경기도 오포 사시는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분도 일 잘하고 계세요. 네.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고 자꾸 회사원의 마인드로 접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마인드하고 회사원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월급이란 걸 타잖아요. 네. 본인이 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정확히 들어오지만은, 이건 개인이 와가지고 개인 사업이에요. 네. 본인이 일 안 하면 수익은 제로예요. 얼만큼 일을 해서 일거리를 창출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금액을 만드는 거지 한꺼번에 높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한 탕, 두 탕, 세 탕 해가지고 금액을 쌓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아니면은 처음부터 진입 않는 게 나은 거죠.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60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60에 화물차 창업해도 괜찮은 거예요? 본인 얼만큼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 다르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살 먹은 어르신이 차를 새 차로 다시 바꾸러 와서 제가 긋고 말리고 이제 그만하시죠. 그랬더만 나는 90까지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왜 당신이 말리냐고, 차만 팔면 되지.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수익을 얼마나 내시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많이는 안 하신다 그래요. 나 나오면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벌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큰 금액을 원하냐 이거죠.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네.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60이 넘어서 제2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50만 넘어도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다른 직종을 찾아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마땅히 할 만한 제2의 직업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로 몰리고 화물로 오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60에 정년퇴직을 하고 다른 일자리가 있다면 구태여 이거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거 화물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정년퇴직에서 오는 나이가 너무나 밑으로 자꾸 하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 나이에 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놀 수는 없으니까 큰 돈벌이 목적보다도 어느 정도 일거리가 있는 걸, 그걸 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예. 1톤 카고 가지고 한 3, 400 벌라 그러면 운전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죠? 운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높은 금액을 설정해 놓고 내가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대전을 가야 되는데 운반비가 10만 원이라 생각하면 본인 목표에 10만 원만 딱 책정해 놓으면 그 금액이 안 맞으면 안 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근사회처에 맞춰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웬만하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단가도 안 맞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권장을 하냐고 하는데,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왔으면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사치만 맞아도 가란 얘기죠. 네. 너무나 머리로 계산하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대표님, 1톤 카고로 화물차 창업할 때 영업용 번호판 가격하고 차량 가격 총 얼마면 되는지 근사치라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통 면허권을 봤을 때 면허권을 2,95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차량이 2,2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거의 이제 초기 자본까지 합치면은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보험까지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새 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네. 예, 예. 개인 택시보다는 적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개인 택시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택시 2분의 1값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정년퇴직하시고 화물차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나무 얘기만 듣지 말고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나무 얘기만 듣고 시작하게 되면 낭패 볼 확률이 커요.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조사도 어느 정도 하고 저희 같은 매매 상사 오셔갖고 선탑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신입하는 게 좀 실패의 확률이 적을 거예요. 이번 주에만 해도 저희한테 와가지고 선탑 신청하셔가지고 선탑 들어가신 분이 4분이나 되세요. 네. 이분들은 선탑하고 나서 결정들을 하시더라고. 나는 적성에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성 있는 분은 나는 적성에 맞을 것 같으니까 서류 준비하고 다시 올게요 하신 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진입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좀 해가지고 자신이 없으면은 저희 같은 사무실에 오셔갖고 선탑 제도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2월 9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씨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60에 정년퇴직하시고 화물차 창업하는 거 어떠냐고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주변에 잘 알아보시고 화물차 창업을 하시는 걸 저희들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